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대학교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거부한 첫 사례인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고 부산대 총장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전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은 분석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있어 앞으로 검사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고 정확도 역시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요청에 따라 자사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과 수요 감소에 따라 승인 철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부작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철새인 도요새가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일이 늘었습니다. 봄, 가을에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가 8년 사이 67%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국내 갯벌 생태계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자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결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어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나서달라며 의대 증원안을 부결한 교무회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이른 시간 내에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907인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추가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주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사법부를 통해 부당한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켜 행정부의 포괄적인 독재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탁상 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단백질에서 장 재생 능력을 확인해 치료제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인간과 쥐의 장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에서 실험한 결과 장내 미생물인 아커만시아가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이 장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백질이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분자와 결합해 줄기세포의 재생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했다며 이번 연구는 장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백신 부작용을 인정했지만 철회 신청은 부작용이 아니라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고령층에는 효과가 적다거나 혈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지난 3월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5월 7일자로 철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과 수요 감소에 따라 승인 철회를 신청했다며 부작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영국 등 백신을 승인받은 다른 나라에도 철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 철회 신청은 백신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뤄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사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두고 여러 집단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사례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유럽연합의 기후기구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난 4월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지난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최고 기온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년부터 1900년간의 평균 기온보다 섭씨 1.58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기온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도 높아 파리 협정 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넘겼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관계자는 섭씨 1.5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재 세계 기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올라서 엘니뇨 현상이 잦아들어 지난달 정상 수준을 향해 갔는데도 13개월 연속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 생물의 생태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엘니뇨 현상이 끝나더라도 그동안 쌓인 온실가스로 바다와 대기에 축적된 에너지가 세계 기온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다고 코페르니쿠스 측은 덧붙였습니다. 갯벌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요새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갯벌 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은빛 수평선 위로 철새떼 한 무리가 군무를 추듯 하늘을 날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바탕 비행을 한 뒤에는 갯벌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잡는 데 열중합니다. 갯벌 등 연안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철새 도요새입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면 호주 등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요새는 봄과 가을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50만 마리를 밑돌던 것이 지난해 80만 마리를 넘어서며 8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국내 갯벌 생태계가 좋아진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새들이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에서 조개라든가 게, 또 갯지렁이 등 우척동물 먹고 살지만 이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쪽에서는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곤충의 증가, 또 번식지에 그 안정화된 이제 먹이 공급이 안정화돼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해안 습지 생태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종인 도요새를 관찰하기 위해 국내 해안 20곳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요새 발목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락지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도요새 이동 경로에 있는 호주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또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대신 정부 R&D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의 경우 위원회 조직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건강검진을 선물로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조기 검진이 중요하지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가서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어르신의 일상 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 대부분 초반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장애로 시작돼 점점 증상이 심해집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이고 5명 중 1명꼴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약물을 투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을 검사하려면 전문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1시간이 넘도록 수십 개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등 복잡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치매 검사법은 어르신의 대화 속에서 치매 단서를 찾아냅니다. 자체 개발한 헤드셋으로 태블릿을 보며 질문에 답하는 어르신의 음성을 수집합니다. 그림을 말로 묘사하거나 전래동화 사파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곡이 많이 나오니까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다들 봄이 좋다는데 저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이 문맥에 잘 맞는지, 문장 구조에서 조사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말하기 전 얼마나 오래 생각을 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검사에 참여한 노인 100명 가운데 경도 인지장애 환자 6명, 치매 의심 환자 7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을 4분의 1 미만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는 그 전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특화된 연구진은 경기도 안산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마취 없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캡슐 내시경이 개발됐습니다. 이 캡슐 내시경은 지난 10년 동안 사람에게 쓰이던 것을 소형화한 것으로 소화기관 내부에서 1초당 3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선명한 사진뿐 아니라 압축된 20분짜리 영상도 찍을 수 있어 식도와 위 등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질환 대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마취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도 부작용 없이 검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청소년 과학관인 서울시립과학관이 개관 7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엽니다. 도둑맞은 뇌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뇌의 중요성과 다양한 감각을 알아가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11m 높이의 인공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쇼와 함께 뇌과학과 인간 심리학을 알아볼 수 있는 마술쇼 등도 펼쳐집니다. 페스티벌 기간 시립과학관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지난 3일 발사된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어 6호는 통신중계위성 최채호 2호의 도움을 받아 고도와 경사각을 조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궤도선 교환선 조합체와 착륙선 상승선의 조합체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 착륙선 상승선 조합체가 달 뒷면에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하면 2kg 분량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복귀할 계획입니다. 창어 6호가 달 뒷면의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됩니다. 히드로와 게트윅 등 영국 주요 공항의 자동 입국 시스템이 고장나 수속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장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저녁, 영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히스로 국제공항 모습입니다. 입국 수속 때마다 이용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매우 혼잡합니다. 또 다른 주요 공항인 게트윅 공항과 스탠스테드 공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마다 공항에서 긴 줄로 수속이 오래 걸린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We got to passport control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queue just stopped moving. I looked over at the electronic gates, the e-gates, and all of the screens were blank. They were all off. So a lot of people were very confused. 영국 주요 공항 15곳에 설치된 자동 입국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여권을 확인해야 했고 입국 수속에 평소보다 2-3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so over 90 minutes to get through. And I was fortunate because I was towards the front of the queue, and it still took me over an hour and a half. 이 과정에서 공항 측의 안내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영국 출입국 당국은 기술적인 문제로 공항의 전자게이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입국 절차가 약 5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게이트에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당국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전자게이트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기술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영국 전역에서 혼란을 빚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국 연계 해커들이 영국군 급여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랜드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7일 하원에서 국방부 계약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군인 급여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최근 전역자를 포함해 전 현직 군인 27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세력의 행위일 수 있다는 징후가 있으며 국가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셰프스 장관은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영국 매체들은 앞서 중국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각 7일 오전 온라인으로 렛 루스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 만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2가지 크기로 출시됐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 두께가 5.1mm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화면을 적용했는데 이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됐습니다. 이는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앞선 칩으로 애플은 M4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 5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588명 가운데 가장 많은 61명이 5월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20명으로 제일 많았고 부딪힘 사고 사망자가 10명, 물체 등에 맞아 숨진 사람이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5월에 사고가 잦았다는 것은 봄철을 맞아 현장 작업이 증가한 데다가 휴일이 많아 휴일 전후로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월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당부하는 것과 함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배추가 된 양배추를 포함해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김값도 급격히 오르고 있어 밥상 물가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금값이 된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의 도매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됐습니다. 양배추 외에도 배추, 당근 등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비축량을 풀고 납품 단가 지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배추와 양배추는 가장 비쌀 때와 비교해 하락 반전했고 무와 대파도 각각 5, 6월 중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그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의 가격은 좀 평년 수준으로 좀 저희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마늘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김입니다. 재배 면적이 5.7%나 줄어든 마늘은 고온과 잦은 비로 마늘 쪽이 여러 개로 벌어지는 벌마늘 현상까지 증가해 정부가 피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마늘 수요가 줄어 당장 가격 변동이 크지 않지만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의 물가 상승률은 10%, 소비자 물가의 3.4배였습니다. 또 김밥에 쓰이는 김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당 1,089원으로 무려 80.1%가 올랐습니다. 김가루가 또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키로에 15,000원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25,0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키로에.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쓰시는 김가루는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채소값 상승에 김까지 오르며 김밥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김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7, 8천만 속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김 양이 자꾸 줄어들면서 올해 수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다 보니까 김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해외에서 조미김과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며 수출량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김 가격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공세로 쿠팡이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이 현지 시각으로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71억 1,400만 달러, 우리 돈 9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수치로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천만 달러, 53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1% 떨어졌습니다. 쿠팡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쿠팡 측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공습에 따른 고객 투자 증가와 영국의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인수로 인한 손실 1억 1,300만 달러 등이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로 치매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미리 관리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평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일찍 알아채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인 자극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안부 전화를 넘어서 더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